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오 일 오전 8시 45분쯤 정읍에서 야구부 코치 A씨가 숨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야구부 훈련장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제에서 전동 휠체어를 타던 80대 남성이 넘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6일 오후 2시 40분쯤 김제시 검산동의 한 곡선도로에서 남성이 쓰러진 채 발견됐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발견 당시 체온은 42도 이상이었고 김제의 낮 최고 기온은 36도를 넘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벽에 부딪혀 넘어진 뒤 약 2시간 동안 방치되면서 열사병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운영하는 하수 처리장에서 깨끗하게 걸러지지 않은 듯한 물이 흘러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갑작스러운 유입량 증가로 일시적으로 처리 효율이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민들은 정화 시간을 줄인 편법 방류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리산 자락의 맑은 하천인 람천입니다. 그런데 한 배출구에서 하얀 거품을 머금은 탁한 물이 세차게 쏟아져 나옵니다. 제대로 정화되지 않은 듯한 하수가 물길을 따라 그대로 흘러드는 모습을 주민들이 포착한 겁니다. 뽀얀 거 보니까 뭔가 있었다. 계속 의심은 갔는데 현장을 못 본 거죠. 근데 그날 이제 인월처럼 하얀 물이 터진 게 잡힌 거죠. 그래서 여기 하수 처리장에도 문제가 있구나. 남원시가 운영하는 한 하수처리장에서 민원이 제기된 건 지난 3일. 조사를 진행한 남원시는 무단 방류가 아니라 유입량이 평소보다 늘어나면서 발생한 일시적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름철 피서객이 몰린 데다 주민들이 계곡물을 생활용수로 쓰면서 처리장으로 흘러드는 하수량이 늘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정화시설 안에 하수가 머물며 깨끗이 걸러질 시간이 부족해졌고 결국 처리 효율이 떨어진 채 배출됐다는 판단입니다. 아까 비상 상황이잖아. 비상 상황 조치를 취해야 되는 분명을 했다는 얘기지. 휴가 처리자 분들은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생활용수도 많이 부을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민원인은 시설 과부하를 알면서도 정상 정화 시간인 4시간을 지키지 않고 2시간마다 강제로 방류한 것 아닌지 의심합니다. 또한 제대로 정화되지 않은 하수가 람천을 지나 하류인 경남, 함양, 임천까지 흘러든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240분 만에 4시간을 정화를 시키고 방류를 하는데 그날은 물량이 넘치니까 절반만 하고 50%만 정화하고 방류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목요일부터 보면 5일 정도, 제가 본 관점에 5일 정도 이상을 그렇게 방류를 한 거죠. 남원시는 뒤늦게 현장에 인력을 상주시켰고 초과한 하수는 인근 처리장으로 보내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북지방환경청이 수질 검사에 나선 가운데 남원시는 중장기적으로 시설 용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6일 새벽 5시 반쯤 군산 어청도에서는 50대 남성이 두통과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가 군산해양경찰서에 접수돼 군산항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전날 오후 3시쯤 군산 직도 북서방 약 7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외국인 선원이 온열질환 증상을 보여 경비함정과 헬기를 이용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해경은 두 환자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정읍 출신으로 국악과 트로트 신동으로 알려진 김예솔 양이 가수로 데뷔했습니다. 서울예술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김예솔은 첫 디지털 싱글 끼 많은 오빠를 발표했습니다. 이 노래는 신나는 리듬과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멜로디가 돋보이는 트로트 곡으로 구정수와 남기현 씨가 작사와 작곡에 참여했습니다.
김예솔은 밝고 유쾌한 매력과 힘 있는 무대로 방송과 공연에서 팬들과 활발히 만날 계획입니다. 권익현 부안군수가 LG 헬로비전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 민선고기 부안군정의 미래 비전과 국민체감형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서남의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통한 주민 이익 공유제 확대 구상과 함께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안군이 신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군민들과 나누는 주민 이익 공유제를 강화합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LG 헬로비전 대담 프로그램인 헬로 이슈토크에 출연해 서남의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통해 확보되는 이익 공유금을 기반으로 주민 1인당 30만 원의 추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기 생산이 본격화되는 2030년 이후를 대비해 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 환원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입니다. 860억이 필요한데 우리는 900억이 남잖아요. 그래서 30만 원을 더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30년 이후 되면 서남의 해상풍력이 전기를 발생하게 되면 주민 이익 공유제로 받는 1,300억 중에 900억을 가지고 30만 원을 더 드리겠다. 그런 거고요.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대규모 산업 육성 정책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부안군은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100% 친환경 전력을 사용하는 아리백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유망 기업을 유치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는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보관입니다. 아리백 산단,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국가산단이 꼭 필요하다. 그래야 수도권에서 올 거 아니냐. 그래서 국가산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요. 일자리가 생기고 또 청년들이 오고 또 인구가 증가하는 그런 좀 시너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열심히 뛰니까 또 우리 사회단체에서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잘 될 것도 같습니다. 주민 소득은 높이고 미래 산업 기반은 확실히 다지겠다는 부안군. 해상풍력과 아리백 산단 유치가 지역 생존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권익현 부안 군수편은 7일 낮 12시 25분에 첫 방송됩니다. 헬로TV 뉴스 김나호입니다. 전북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 지사가 도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폭염 가뭄 대응 추진 상황 긴급대책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하는데요. 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도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이 지사 주재로 실국장과 14개 시군단체장들과 함께 긴급회의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번 회의는 폭염 장기화로 온열 질환과 인명피해 우려가 커지고 강수 부족에 따른 농업용수와 생활용수 관리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관별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이날 회의에서는 폭염 대응 추진 상황과 취약계층 보호 대책, 농업 축산 분야 피해 예방, 가뭄 대응 및 용수 관리, 시군별 대응 강화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에서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전북도는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안부 확인과 현장 예찰 강화와 함께 야외 작업장의 휴식 시간 준수 여부와 온열 질환 예방 수칙 이행 상황을 점검했고 축산농가의 환기 급수 관리 등 폭염 피해 예방 조치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가뭄 대응을 위해서는 저수율과 용수 공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군과 협력해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등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남원에 온전히 들어설 것으로 기대했던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서울과 나눠 세우려는 정부 구상에 지역사회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남대학교가 문을 닫은 뒤 8년 동안 남원 설립만 믿어온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리며 총력투쟁을 선언했는데요. 남원 표심 잡기에 나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도 현장에서 나온 걱정에 대해 원안을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30도가 넘는 더위 속에 남원시의회 앞마당을 찾은 시민들.
국립의전원을 서울과 나눠 세우려는 움직임을 두고 지역을 배신하는 행위라며 반발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 공약 파기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남원 설립을 직접 선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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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출범을 알린 국립의전원 유치 남원시민연대는 남원시가 이미 예정 부지의 절반 이상을 사들여 준비해온 만큼 유치가 무산되면 지역 의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이처럼 지역 여론이 들끓는 이유는 최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립의전원 부지를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옆에 확보하길 바란다고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2018년 사남대 폐교 이후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한 공공의대 설립을 수차례 발표해 왔다. 약속해온 국립의전원 남원 설립을 지금 당장 확정 발표하라. 시민들은 취약한 지방의료를 살리자는 국립의전원법의 뜻을 저버리고 의료 자원이 풍부한 서울에 세우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남원시의회 건의처럼 서울 국립중앙의료원도 남원으로 옮겨 교육과 수련 등을 한 곳에서 진행하는 것이 국가정책 방향에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지역 표심을 얻기 위해 남원을 찾은 김민석 민주당 대표 후보에게도 주민들의 걱정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지냈던 김 후보는 원안대로 가는 게 맞다며 당 차원에서 책임 있게 챙기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은경 장관이 어떤 생각이 변화가 있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는데 저는 그건 원안대로 가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책임 있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8년을 기다려온 지역 민심이 배수진을 치며 정부를 향한 규탄 투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나선 김민석 후보가 남원을 찾았다는 소식 어제 짧게 전해드렸죠. 지역 당원 등과 만난 자리에서는 지역 수건인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남원 설립 요구가 이어졌는데요. 정부가 국립의전원을 서울과 남원에 나눠 세우려는 구상을 내비치면서 남원에 온전히 들어서길 기대했던 시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김 후보의 입장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2018년 사남대 폐교 이후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한 공공의대 설립을 수차례 발표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국립의전원 서울 밀실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잘 챙기세요. 제일 중요한 게 철학교, 그다음에 이거 의전은 이거 봤었는데 대단히 곤란하셔서 안 오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의전원 문제는 제가 잘 알아요. 의전은 될 거예요. 그거는 많이 논의했어요. 제가 보건복지위원장 때도 논의했고 전임 시장 계실 때 와서도 논의했고 그 문제는 포함하는 방향으로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 부분은 책임 있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의 국립의전원은 반드시 유지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은경 장관께서 지금 수도권에다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남원 시민들이 지금 두글두글 끓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주시고 반드시 남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총회실에 있을 때 여러 번 논의를 했고 남원에서 오래된 사안이고 그래서 그것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이에 정은경 장관이 어떤 생각이 변화가 있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는데 저는 그건 원안대로 가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도민과 또 남원 시민들과 함께 뜻을 모아서 당에서 정리를 해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시민이 남원 시민이 오랜 기억수에 남아있는 아주 철저한 일이니까 그게 꼭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보건복지위원장 때도 논의했고 전임 시장 계실 때 와서도 논의했고 저희가 총회실에 있을 때 여러 번 논의를 했고
남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가 국립중앙의료원 남원 이전을 촉구하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정했습니다. 이 특위는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폐교 뒤 8년 동안 추진해온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과 연계해 지리산권을 공공의료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취지입니다. 교섭단체는 서둘러 특위를 꾸리고 박희승 국회의원, 양충모 남원시장과 힘을 모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성명서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성명서에는 국립의전원 설립과 국립중앙의료원 남원 이전이 꼭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이른바 스파링이나 야차롤로 불리는 학교 폭력이 확산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서로 합의하고 격투를 벌이면 학교 폭력이나 범죄가 아니라는 잘못된 인식까지 퍼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폭행이나 상해에 대한 책임을 피하긴 어렵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생 2명이 마주서서 주먹을 주고받습니다. 이른바 스파링이나 야차롤로 불리는 격투가 최근 학생들 사이에 확산되면서 학교 폭력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로 합의하고 시작했다면 학교 폭력이나 범죄가 아니라는 잘못된 인식도 퍼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보호장구도 없이 정말 그냥 룰 없이 그냥 하다 보니 그 손상, 파손, 아이들이 외상으로 입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로 인한 그 형사처벌까지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거를 아이들은 모르고 있고 그냥 장난이다라고 하고 이 싸움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가장 많이 아이들한테 이런 교육이, 이 위험성에 대한 교육이 좀 진행되었으면 하는 게 부모로서는 가장 걱정되는 사항입니다. 실제 상황에 따라 폭행이나 상해 등의 형사 책임은 물론 학교 폭력에 따른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직접 폭력을 행사한 학생뿐 아니라 폭력을 부추기거나 돕는 행위 역시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스파링 장면을 촬영해 온라인에 유포하는 행위도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복싱과 같은 스포츠 시합은 선수들이 장시간 동안 이 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사람 신체에 대한 이해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합 현장에는 링 닥터가 있고 철저한 안전장치가 이제 마련된 속에서 경기를 하는 건데요. 그런 훈련 교육 없이 하는 것은 치명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의했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착각이고요. 결코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서로 동의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정당화하는 인식을 버리고 학교와 가정에서 스파링의 위험성과 법적 책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가 최근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의 지방 일반 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과 관련해 상식과 신뢰에 기반한 인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5일 성명을 통해 성추행 의혹으로 조사받다 극단적 선택을 했던 고 송경진 교사 사건 당시 학생인권센터 조사 실무를 맡았던 관계자가 도교육청 인권 관련 부서 재계약을 위한 지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로부터 긍정 포장이 추서되는 등 송 교사의 명예회복이 이루어진 사건으로 당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사가 다시 인권과 조사 업무 부서에 임용되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인권과 조사 업무는 전문성과 도덕성 등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며 법적 자격만 따질 것이 아니라 도민 눈높이와 사회적 책임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인권과 감사, 조사 분야 인사의 검증 기준 마련 등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